안녕하세요. 아중영매의 김유진입니다. 오늘은 물건 하나 살펴볼 건데 오랜만에 대구에 있는 물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인데 가격은 보시다시피 많이 떨어졌죠. 84.56 전용입니다. 전용 84.56제곱미터면 일반 우리 그 아파트 한 33평, 34평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2층이니까 필로티예요. 필로티 같은 경우는 뭐 전세나 월세, 임대 놓기가 또 특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중간한 뭐 3층, 4층보다는 필로티가 좀 더 장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5192 5192 이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입니다. 보면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고, 금액하고 시세 파악하고 입찰가 해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은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제가 말씀드렸죠. 2022 타경 519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000번지, 번지수가 좋네요. 3000.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아파트라는 거고 101동에 2층 203호네요. 감정가가 5억 3200이 나왔어요. 이거 감정 시점도 중요하다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5억 3200에 나왔는데 한 번 유찰됐고, 대구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떨어집니다. 확 떨어져요. 1억 5천 빠진 거죠. 5억 3,200이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억 6천, 4월 6일 날이 이제 매각기일인데 100% 낙찰돼요. 100% 낙찰됩니다. 4월 6일 날 보시죠. 결과 100% 낙찰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은 29층 중에 2층 말소기준 권리가 뭐 22년 3월 24일 좀 나중이네요. 말소기준 권리가 그러는데 지금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겠죠. 대항력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일단 대항력은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전출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제 느낌으로는 이따가 그 안에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느낌에는 아마 비어져 있을 걸로 보여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따가 내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은 될 텐데 소유권 이전을 했네요. 소유권 이전 매매했으니까 이 아파트가 14년 이때 다 지어져서 입주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분양을 받으신 것 같아요. 분양을 받았고 대출이 지금 여기 뭐 근저당은 안 보이는데 가압류가 있어요. 지금 새마을금고 가압류를 잡았고 가압류를 토대로 집행권원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가압류가 압류가 되면서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뒤로는 선멸이 되고 이 앞에 거는 인수인데 전입일자가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니까 인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대항력도 있고, 근데 전출이 됐다고 하니까 대항력은 없는 거죠. 그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집이 비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용을 보면 되는데 등기부등본 이것도 그냥 보세요. 2억 3,690 매매를 했고 이때 이제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때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 가지고 그때 한 거고, 등기 이거 요약된 것도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다 깨끗하다는 겁니다. 조사 시점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13일에서 14일 날 이제 법원에서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아파트의 시세도 이때 조사 시점을 가지고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지금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죠. 5억 3,200으로 이제 감정을 했어요. 이때 조사를 했는데 9월 달이죠. 근데 전출이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10월 4일 날 전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법원에서 뭐 통보도 오고 사람이 와서 감정한다고 하고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뭐 임대차 계약서 당신 어떤 관계냐 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이 전입을 뺐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날짜 차이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출을 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전입이 올바르게 되어 있고 한다라고 하면 뺄 이유가 없죠. 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입을 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출을 했다라는 거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전출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감정 시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5억 3,200인데 이따가 이제 시세랑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위치 및 주위 환경, 대구 지하철 3호선 남산역에 인근에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또 위치를 볼 텐데 대구의 2호선 더블역세권이라고 하는 곳이랑도 크게 멀진 않아서 이따가 지도를 통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도보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걸릴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 상황 이런 거는 그냥 다 참고하세요.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큰 다른 부분 없습니다. 도로 상태도 뭐 당연히 아파트니까 뭐 별 특별한 건 없겠죠. 근린상업, 도시, 3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이용 계획서를 보면 그렇고 이건 큰 의미 없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대구 2호선 라인입니다. 이게 1호선이에요. 이렇게 1호선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3호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안쪽은 완전히 교통이 조금만 걸어가면은 2호선 있죠. 3호선 더블역세권이죠. 2, 3 더블역세권. 여기는 1, 2 더블역세권. 더블역세권, 더블역세권. 여기도 더블역세권. 여기는 1호선, 3호선 더블역세권. 여기는 3호선. 근데 해당 아파트가 지금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 상업지로 바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교통이 너무 좋아요. 조금만 걸어가 보면은 지하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일단은 좀 중심지다 보니까 상업지가 많아요. 상업지도 많고 병원 이런 것도 많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학군이 좀 떨어지죠. 학군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수성구에서도 이제 뭐 범어동에서도 범어사동, 뭐 만촌삼동이라고 하는데 학군에서는 밀립니다. 하지만 교통으로는 되게 좋죠. 지금 이 아파트가 신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신축이고 또 이것도 신축이고, 여기 그 화성그린 이것도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하는데 이거 시세도 한번 살펴보고 이것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가 보면 몇 미터나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보면은 지금 101동에 203호라고 했으니까 이건데 남서죠. 남서향입니다. 남서고 지금 이쪽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황조사서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랑 살펴보면 되고, 지금이랑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중요하죠. 중요한데 전출되었다라는 것도 보이고 특별하게 없어요.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을 했어요. 언제 발급받았냐? 23년 1월 27일 동거인 포함 전입세대 열람원 뗐는데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비어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은 뭐 다 봤어요. 권리 내용상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는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동 스타클래스 남산 아파트 세대수는 946세대. 적지 않습니다. 1000세대 가까이 돼요. 적지 않아요. 동도 10개 동. 14년이니까 횟수로 지금 9년 차네요. 9년 차 정도 되고, 동일한 면적
동일한 면적의 시세를 봐보겠습니다. 매매 볼게요. 최저가 1층인데 4억이에요. 1층인데 4억입니다. 지금 얼마죠? 얼마예요? 2억 6천이죠. 나와 있는 시세보다 약 1억 4천 가까이 싸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낙찰이 된다 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억 최저가 4억 나왔고요. 그러면 또 궁금하겠죠? KB 시세는 얼마인지 궁금할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KB 시세예요. 왜 KB 시세냐? 아파트를 낙찰을 받거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 돈 주고 다 안 하죠. 다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그 대출의 기준을 잡는 게 KB 시세예요. 4억 4천이네요. KB 시세는 4억 4천입니다. 4억 4천인데 지금 현재 2억 6천이니까 KB 시세로 따져보면은 약 얼마예요? 1억 8천 1억 8천 정도의 갭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실거래가랑은 얼마나 차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실거래가 33평, 34평 전세월세 빼고 비슷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최저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4억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3억 7,600 3층 3월 16일 날 실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3억 8,800 지금 최저가가 4억이죠. 그럼 34평도 볼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지금 3억 8천 3억 7천 후반 이런 것들이 빠져서 지금은 4억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매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봐야죠. 뭘 보냐? 아까 이 아파트 옆에 신축 아파트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청라 힐스 자이 이게 올해 입주했고요. 이게 작년 22년 3월 이게 23년 2월 그리고 이거 21년 9월 이게 제일 먼저네요. 이것도 987세대 세대수가 많네요. 면적 볼게요. 33평 매매 최저가로 봅니다. 6억 9천이에요. 3억 차이 납니다. 지금 이 아파트하고 당연히 연식의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3억 차이 나네요. 3억 차이.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입주를 했죠. 남산자이 하늘채 이것도 세대수가 1300세대가 넘어요. 면적 33평 여기는 33평이 제일 큰 평수인데 매매 최저가 이거는 5억 7천이네요. 5억 7천. 아까 저기 뭐죠?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그거는 6억 9천이었는데 이거는 그거랑 비해서 한 1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입주를 한 청라이슬 자이 이것도 33평 84 매매로 하면은 최저가 5억 2천. 이렇게 따져보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게 좀 가격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찌되었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경매로 나 있는 게 약 2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실거래가로 보더라도 제가 실거래가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로 보더라도 비슷해요. 5억 중반. 이거는 실거래가도 6억 후반이네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것도 지금 보면은 5억 후반이요. 5억 후반. 오히려 청라이슬 자이가 5억 중반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이게 6억 후반 이거 같은 경우는 3억 후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죠. 거리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 500m 600m 되고 도보로는 8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충분히 걸어갈 만하죠. 충분히 걸어갈 만합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는 상당히 좋다. 다만 이제 학구는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 그리고 금액이 너무 싸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들 다녀갔을 거예요. 임장을 많이 가셨을 거고, 임장을 가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아마 민원관리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 또 그래도 현장 가보셔야 되고, 시세 같은 거 이렇게 지금 뭐 온라인상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입찰가를 산정할지랑 어떻게 내가 출구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시고 나서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